요 표성고는 제주도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에 IB, HL이라고 하는 수업은 지금 AP2 과목들이랑 같은 수준으로 봐야 하는 과목들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민사고예요. 제주에 있는 표성고하고 강원도에 있는 민사고하고 교과목의 레벨 수준이 같은 거예요. 적어도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봐요. 심지어는 요즘 AP보다도 IB가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AP가 오히려 긴장해서 오히려 더 미국 대학이 오히려 AP를 더 너무 요즘 약해져가지고 다시 좀 힘을 주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IB의 위상이 굉장히 높은데, AP 과목으로 따질 수 있는 국내 학교에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교과를 진행하고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그 AP 수업이라는 거를 개설하는 학교가 있는지도 일반적으로는 잘 몰랐죠. 그거는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 교육 과정인데,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이행하는 대학의 선수 과목들, 즉 가장 높은 수준의 심화 과목이라고 하는 거, 고등학교 3학년 정도에 이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지금 민사고가 하고 있듯이 제주도에도 있는 표선고등학교가, 그 농어촌 지역에 있던 학교가 같은 교과목을 수행하겠다고 이름을 일단은 써놨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를 좀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그냥 IB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외딴 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교육 있잖아요. 뭐 고교학점제, 어떤 이런 화두와 연결해서 내가 IB 교육을 안 하더라도 이게 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IB 교육의 실제 내용이 어떻고 또 내가 그걸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들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IB 교육이 중요하다,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유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해하자는 거죠. IBDP라고 하는 디플로마 과정은 크게는 준비 단계 과정하고 본격적인 디플로마 과정하고 1학년, 2, 3학년 고교 학점제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고교 학점이 중요해지는, 즉 교과목을 선택하는 거는 2학년 이후니까 2, 3학년하고 1학년이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IBDP 과정에서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공통 과목들을 주로 배웁니다. 저게 다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는 보통 1학년 때는 똑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IB를 공부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으로 프리DP 과정이라는 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방과 후 수업이에요. 혹은 야간의 특별 보충 수업. 이걸 들으려면 학원에 못 가겠죠. 자, 여기서부터 일단은 선택, 갈림길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방과 후에 수능 준비하고 이제 내신 준비하기 위한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방과 후에서 자 보세요. 영어 회화 수업, 글쓰기 수업, 프로젝트 수업,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수업, IB 평가 연습 수업, 이걸 들어야 된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등, 중등 때 이런 부분을 안 해오면 IB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1학년 때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IB 교육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영어 회화를 해야 돼요. 영어 회화를, 우리 영어 회화 언제 그만둬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그만두잖아요. 그러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입시 영어로 바꾸죠. 회화를 할 일은 거의 없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방과 후 수업으로 영어 회화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IB 교육 과정에서는 실제로 영어 사용 능력을 중요한 평가 내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두 번째, 글쓰기. IB 교육을 하려면 모든 게 다 글쓰기로 이루어져요. 논서술이라고 하는 그 교육 방식. 근데 이거 안 했던 애들이 많잖아요. 객관식 지필고사 위주로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글쓰기를 못해. 그러니까 글쓰기를 배워야 되니까 방과 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프로젝트 당연히 필요해요.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우리가 연산을 훈련하는 수학, 야 풀이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 3학년이 되면 개정교육과정의 필수 이수학점도 이수를 하지만 이미 이제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했고, 핵심적인 거는. 그런데 IB 과정에서 배우는 6개 교과군이 나옵니다. 이제 요걸 이따가 이제 같이 볼 텐데, 우리는 국영수사가 5과목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IBDP 과정에서는 6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고 교과군별로 한 과목씩 선택 과목을 편성을 해서 6개의 교과목이 대체 뭐냐, 그걸 이제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일반 우리 그 국영수사과하고 좀 다른 과목이 3개가 있는데, 지식이론, 소논문, 창의활동 봉사. 세 번째는 좀 알 것 같아. 봉사활동이니까. 그런데 소논문과 지식이론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지식이론은 쉽게 얘기하면 비판적 사고를 배우는 수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논리 수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논술 수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소논문은 그걸 가지고서 자기의 연구 결과물을 쓰는 수업이에요. 자, 저걸 2학년, 3학년 때 하는 게 IB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리만으로도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학교의 커리큘럼하고 IB 학교가 뭐가 좀 다른지를 좀 이해하고 실제로 그게 이제 우리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대충 그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정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DP에 가기 위해서는 원래 PYP, MIP라고 하는 초등, 중등 과정이 있는데 뭐 사실 이걸 꼭 해야만 가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교과, 평가에 관한 큰 틀을 제공하고 국가의 교육 과정을 따라간다. 사실은 그냥 기초 소양을 배우고 논서술 교육을 하고 이러지만은 뭐 엄청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은 좀 달라요. 여기는 진짜로 IB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평가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개예요. 내용과 평가 방법, 배우는 커리큘럼, 평가 방법.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오늘 키워드가 뭐냐면 IB 교육이 갖는 세 가지 핵심 강점인데 그게 저 두 가지가 일단 나왔어요. 내용 체계, 평가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국계 교과서, 그러니까 영어로 된 자료를 주로 쓰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쓰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과 IBDP를 동시 이수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초중고의 일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자격증으로서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동시에 주고 그 다음에 IB에서 인증해주는 졸업장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구에 있는 IB 학교들의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졸업장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일반 졸업장 하나하고 IB 졸업장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영어 포함 두 개 과목은 영어로 수업과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저런 것 때문에 영어 회화가 필요한 거예요. 국어는 언어와 문학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국어예요. 언어와 문학은 결국 모국어인데 자 보세요. 문학이 들어있죠. 문학. 그러니까 국어의 핵심을 문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 2가 언어 습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2외국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외국어 습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경우는 영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 자, 여기서 결국에는 사회과 과목이 들어오고, 네 번째 그룹은 과학, 사이언스는 똑같고, 다섯 번째 그룹이 매스, 수학이니까, 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같은 내용을 공부해도 이 양쪽의 적용이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예체능에 해당하는 예술 수업까지 포함하면 6개 교과군이 나오니까 뭐야 IB 다른 줄 알았더니 우리가 배우는 거랑 똑같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친구들이 되게 글로벌하게 보편적인 교육 과정을 사실은 배우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 핵심 과정이라고 하는 이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 TOK라고 부르는 지식이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논리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판적인 사고, 정치, 철학, 종교를 통합교과적이다라는 말은 과목별로 분과, 저거를 과목별로 배우면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 같은 건데 그게 아니고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 훈련. 자, 여기 나오지만은 1600단어 정도 분량의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저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모모 책장이랑 연관된 수업 중에 시그니처 수업이라고 있어요. 그 시그니처 수업에서 하는 게 딱 저거예요. 논리, 논증을 가리키고 통합적으로 1600자 정도 된. 그래서 사실상은 지식이론, TOK에 해당하는 수업을 저희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기는 고등 가서 이제 저걸 하는 건데 저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 그 내용이 있는 거고요. Extended Essay라고 하면은 이제는 자기 주제를 가지고서 4000단어, 좀 늘어났죠. 개인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Extended Essay를 가르친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라고 했어요? 고교 학점제 하에서 IB 교육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은 IB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IB 가라 이게 아니고 이 교육이 대체 어떤 점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는 게 목적인데, 첫 번째 포인트가 교육 내용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건 커리큘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리큘럼 보니까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른 게 없는데?
소논문 쓰는 거 하나 다른데 이것만 다르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IB 언어와 문학 국어예요. 그런데 여기 뭐 있어요? SL 옆에 HL이 있습니다. 하이 레벨이죠. 레벨이 높은 수업이다 라는 겁니다. 영어도 SL, 스탠다드 레벨도 있고 하이 레벨이 있습니다. 생명과학, 화학, 물리, 지구과학 어디 갔어? 자, 일단 뺄게요. 수학 분석과 접근, SL, HL. 결국 모든 수업이 스탠다드 레벨과 하이 레벨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IB 교육과정이 졸업을 하려면 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점입니다. 학점을 이수하는 기준을 보면 교과는 6개 교과를 이수를 하되 7점 만점의 점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6, 7에 42 이렇게 되겠죠. 한 4점 이상 맞기도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IB 교육과정은 조금 평가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쉽지 않다. 어려운 교육이다. 이런 인식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핵심 과정이라고 하는 TOK나 이 과정 같은 경우 점수를 합치면 3점 정도가 됩니다. 다 합치면 총 45점이 되죠. 이 중에서 24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 그러니까 절반 이상 정도는 점수를 맞아야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요 외부 시험이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이러한 점수를 딸 때 그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자의적으로 준 점수, 주관적으로 준 평가 점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객관적인 평가, 외부 평가자에 의한 점수를 획득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평가 과정이 굉장히 꼼꼼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여기 옆에 보시면 추가 조건으로 보면은 1개 이상의 창의활동 봉사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야 되고요. 지식이론, 소논문 점수가 2는 아니어야 되고 낙제점은 아니어야 됩니다. 1점 받은 교과목이 없어야 되고 2점 과목이 2개 이하여야 되고 하나까지만 봐준다는 얘기죠. 3점 이하 과목은 3개 이하여야 되고 2개까지는 봐준다. 자, 그 다음에 하이레벨 과목의 합산 점수가 12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 스탠다드 과목의 합산 점수가 9점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과목에 대한 가이드도 구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표절로 인한 페널티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표절도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고등학생들부터 가르치는 게 IB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구 지역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마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거는 경북 사대부고 선생님이 또 발표하신 그 학교 자료에 같은 설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심화 수준의 교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IB 언어와 문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룹 1에 해당하는 거는 일반 스탠다드가 없네요. 즉 모국어, 한국어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하이레벨 수업을 듣도록. 그 다음에 영어는 하이레벨도 있고 스탠다드도 있고 스탠다드 하이레벨이 다 모두 있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스탠다드 레벨일 수도 있고 하이레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면 수학을 하이레벨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역사를 잘하면 역사를 하이레벨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한 과목씩 선택을 해서 듣는데 과목별로 3개의 심화 수준, 3개의 기본 수준을 선택하는데 즉 심화 과목을 누구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 심화 과목이 어떤 과목일지는 개인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개 과목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 역시 영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럼 아무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그룹 2에 해당하는 외국어 수업이 영어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 별표되어 있는 물리학도 피직스도 영어로 이수를 한대요. 연극도 영어로 진행되니까 막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영어로 이렇게 수업을 한다. 나올만 하잖아요. 그 대사를 외워서 할만 하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쪽을 보시면은 이 하이레벨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보면 뭐 학년별로 하이레벨은 다 있어요. 그리고 넘버가 붙어 있어서 그 수업 내용이 좀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목들에서 수준에서 하이레벨과 스탠다드 레벨이 나누어서 진행되니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심화 과목에 대한 선택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 심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특징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언어, 문학, 영어, 역사를 하이레벨 수업을 듣고 생명과학, 수학, 분석, 영어, 연극, 이론은 그냥 스탠다드 수업을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아무래도 문과 과목들을 좀 심화해서 공부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요 아래에 있는 케이스는 언어, 문학,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역사는 스탠다드 수업을 대충 듣는데 물론 국어는 하이레벨이고 국어는 다 HL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 학교는. 근데 생명과학 혹은 화학은
하이레벨, 수학 하이레벨, 물리학도 하이레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이과 성향의 혹은 그런 학과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심화를 듣겠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사회 계열을 희망한 친구, 이건 또 다른, 이건 제주도 표선고의 경우에 가이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인문사회 계열로 지원하는 학생은 이런 과목들을 하이 레벨을 듣고 이런 과목은 스탠다드 레벨을 들으라. 자연과학이나 의공학 계열 친구들은 수학이나 영어나 생명과학을 하이 레벨 수업을 듣고 세계사나 아니면은 뭐 언어와 문학은 오히려 스탠다드 레벨을 들으라. 그리고 IB 물리가 또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외부 평가로 봐야 되는 일부 과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영어, 물리니까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표선고의 구체적인 교육 과정 편제표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가져와 봤는데, 지정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공통 과목은 사실은 뭐 1학년 때 배우는 게 많기도 하거니와 나머지는 다 대충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2, 3학년이 중요하잖아요. 2, 3학년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은 지식이론이라고 하는 TOK라고 하는 부분을 2학년, 3학년 때 배웁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정 과목, 공통 과목이니까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아까 스탠다드 레벨하고 하이 레벨이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이 레벨 보세요. 총 15단위를 선택해서 드려야 돼요. 2학년 때랑 3학년 때 나누어서. 언어 문학, 국어죠. 수학 분석과 접근, 수학이죠. 영어, 세계사, 생명과학, 화학은 다 심화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하이 레벨은 심화 과목인데 심화 과목 선택이 가능한 교과목이 요 정도 되는구나. 자, 근데 이 교과목의 이름을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 있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은 그냥 우리나라 교육 과정과 동일해. 그런데 뒤에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고 앞에 IB가 붙어요.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IB 교과목. 그러니 IB 교과목은 우리 일반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는 교과목이겠죠? 그런데 인정을 해주는 거야. IB 언어와 문학을 배워도 우리나라 국어 수업 들은 거랑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 심화 과목을 들으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말 그대로 IB 교육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 기준이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기준이죠. 글로벌한 기준으로 이 친구가 되게 깊이 있게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IB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특목 자사고, 그 중에서도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가장 탑 클래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어떻게 심화 과목을 수강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대학으로 이제 갈 때 AP라고 하는 과목은 즉 선수 과목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배우는 1, 2학년 때 과목 수준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배우는. 자,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대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게 가능한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걸 심화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민사고 학생들의 경우 얘네들은 공부한 내용만 봐도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대학교 수준으로 공부했구나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AP가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AP라는 이름은 사실은 IB라는 이름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AP라고 하는 것은 미국식의 교육과정의 대학 과목을 선행 이수했다라는 선수 과목으로서 고등학생들이 많이 저 과목을 들어요. 저게 되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뭐 다 국제학교 다니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국제학교, 뭐 외고,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 AP라는 이름이 저 앞에 붙어있는 과목들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수강을 해왔어요. 다른 학교에는 없는 수업이죠. 자, 그러면 IB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IB가 붙어있다라고 해서 늘 되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도 아까 본 것처럼 스탠다드 레벨이 있고 하이 레벨이 있어요. 하이 레벨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도 심화를 했구나.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교육 과목의 편제를 놓고 봤었을 때, 즉 교과목의 이름만 놓고 봤을 때 IB 교육 내에서는 AP 교육과 견져지는 수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선고는 제주도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에 IB, HL이라고 하는 수업은 지금 AP2 과목들이랑 같은 수준으로 봐야 하는 과목들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민사고예요. 제주에 있는 표선고하고 강원도에 있는 민사고하고 교과목의 레벨 수준이 같은 거예요.
적어도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봐요. 심지어는 요즘 AP보다도 IB가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AP가 오히려 긴장해서 오히려 더 미국 대학이 오히려 AP를 더 너무 요즘 약해져가지고 다시 좀 힘을 주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IB의 위상이 굉장히 높은데, AP 과목으로 따질 수 있는 국내 학교에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교과를 진행하고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그 AP 수업이라는 거를 개설하는 학교가 있는지도 일반적으로는 잘 몰랐죠. 그거는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 교육 과정인데,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이행하는 대학의 선수 과목들, 즉 가장 높은 수준의 심화 과목이라고 하는 거, 고등학교 3학년 정도에 이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지금 민사고가 하고 있듯이 제주도에도 있는 표선고등학교가, 그 농어촌 지역에 있던 학교가 같은 교과목을 수행하겠다고 이름을 일단은 써놨다는 거예요. 자, 일단 과목 제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교육 내용에서의 실제가 어떠했냐, 뭐 얼만큼 수학을 잘 푸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 자체가 갖는 경쟁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IB 교육 과정을 도입을 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HL, 하이레벨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교육 과정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 볼 때 심화를 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교과목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고교학점제 등에서 이 학생이 특정 분야를 얼마큼 심화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IB는 어느 정도의 준비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다, 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길게 빌드업을 했습니다. 이제 향후 우리나라 입시, 또 실제로 교육을 받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IB 교육이 우리나라 입시에서 나름의 어떤 위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견해는 있어요. 저는 이런 교육이 많이 늘어났으면, 제가 이런 교육을 좋아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대학 이후에 써먹을 걸 배우라는 얘기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써먹을 지식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수능 교육은 하나도 필요 없는 교육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확신.